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서 차세대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민경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다가올 2021년에는 어떤 일들이 떠오를지 차세대 자동차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에도 핫할 거라고 예상하는 3가지 종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 있었던 이슈들을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CO2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또 내연기관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감소하면서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성장을 견제하는 다른 업체들이 전기차를 속속들이 출시함으로써 전기차 대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업체들이 믹스 개선을 대거 이룩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2020년을 앞두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던 이슈는 바로 유럽의 CO2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많은 업체들이 이 규제를 맞추지 못하거나 혹은 맞추려고 하지 않아서 큰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까지 발발하면서 유럽 당국이 규제를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대두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그러한 우려와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조금을 충분히 더 지급했고 업체들은 전기차를 많이 팔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매우 고무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020년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했고 순수 전기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한 침투율은 약 7%에 이르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유럽 주요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2020년도에 들어서자마자 CO2 배출량이 의미 있게 감소했고 이것은 전기차 판매 증가와 그로 인한 침투율 증가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을 셧다운했던 2020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유율은 일정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역시도 테슬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테슬라를 보고 전기차 전환 시대에서 미래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핫했던 이슈 3번째는 한국 업체들의 실적 체력 개선입니다. 비록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결과로 나온 숫자가 서프라이즈 수준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올 한 해 영업 실적 자체는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원인은 환율, 금융, 비용 효율성 개선 등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믹스 개선입니다. 믹스 개선은 ASP 상승, 인센티브 하락, 제품 경쟁력 상승,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는 수익성이 높은 SUV와 제네시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익성이 낮은 차종들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RV 비중이 확대되고 저마진 차종이 축소되는 추이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인데 양사 모두 신차들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 믹스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기대되는 이슈들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정책이 친환경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021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올해의 유럽 전기차 시장만큼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경쟁을 이끌었다면 2021년에는 자율주행 대전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그 바탕인 믹스 개선이 2021년에는 영업이익에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2021년에 기대되는 첫 번째, 바로 미국 전기차 시장입니다. 우선 글로벌 자동차,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를 주요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이 차트와 같습니다. 중국이 2,500만 대 규모로 가장 큰 시장이고요. 동유럽을 포함한 전체 유럽 시장 규모가 약 2,000만 대. 그리고 동유럽을 제외하고 전기차 규제 강화와 시장 성장을 주도한 이 서유럽은 1,500만 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지역이 미국인데요. 연간 약 1,700만 대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강력한 환경 규제와 보조금이 생산과 소비를 모두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럽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요. 서유럽보다 더 큰 미국 시장에서 이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얼마나 더 성장할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는 초기 성장성이 유럽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유럽보다 좀 더 빨아들이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유럽의 경우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이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반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는 테슬라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제외한다면 전기차 침투율이 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실상 시장이 성장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경우에는 초반의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는 이 소비재라는 성격상 지역적 경제적으로 소비 성향이 매우 다변화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픽업 트럭이 그렇습니다. 픽업 트럭의 글로벌 수요 중 95%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미국의 인기 차종이고요. 또 이제 미국의 전체 신차를 놓고 봤을 때는 약 5대 중에 1대꼴로 픽업 트럭이 팔리는 그런 격입니다. 따라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든 픽업 트럭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순수 전기차 모델로서 픽업 트럭이 없었는데요. 2021년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그리고 GM이 얼마 전 발표한 허머 EV가 픽업 트럭 수요를 전기차로 흡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에 기대되는 두 번째 FSD입니다.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주행보조 기능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이라는 주행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추가로 현재 시점 기준 $10,000를 지불하면 옵션으로 FSD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새로 프로그램된 FSD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걸 현재는 한정된 소수의 선발 인원에게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터들이 업로드하는 영상이 하나 둘씩 뜨고 있는데요. 꽤 자율주행에 가까운 수준으로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하시겠는데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 비보호 좌회전을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한다든지 혹은 또 막다른 골목에서 짧은 시간 내에 구조를 파악해서 출구 쪽으로 방향을 튼다든지 하는 기존의 도로를 주행하던 차종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FSD의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업체들도 앞다투어 이 ADAS 혹은 자율주행을 개시할 거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ASP가 $10,000로 상승한 FSD의 채택률이 증가하면서 테슬라의 수익성이 또 한 번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FSD로 인해서 반도체, 통신 혹은 ADAS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율주행 시장 성장이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배터리 업체들의 약진을 생각해보면 해당 업체들이 테슬라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것도 아닌데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테슬라의 성장이 가파를수록 경쟁 업체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혹은 ADAS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기대되는 세 번째 이슈는 국내 업체들의 믹스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2020년까지 신차는 대부분 내수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고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으로는 아직 본격적인 진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의 경우 소매 기준 내수 시장이 140만 대로 약 17%, 나머지가 글로벌 시장입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 시장 비중은 약 19%에 그치고 있죠. 따라서 올해 내수 시장에서 수익성 개선, 믹스 개선을 이끌었던 이 신차들이 내년에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규모를 갖추게 되면 올해만큼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차세대 자동차 업종 내에서 가장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테슬라, 현대차, 만도인데요. 종목별로 한 가지씩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투자 포인트는 이번 기회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다만 이제 2021년에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예상되는 점은 첫 번째로는 시장 예상을 자꾸 상향 조정시키는 외형 성장, 두 번째로는 수익성 추가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함없는 브랜드 로열티입니다. 우선 상하이 공장이 올해 초에 예상되던 연산 10만 대 규모를 넘어서 15만 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독일 베를린 공장의 생산량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또 베를린 공장 역시도 신공법을 도입을 해서 기존 생산 시작 예상 시기였던 2분기 말에서 1분기 말 정도의 의미 있는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하이 공장의 경우 현재 내년 생산량이 55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부분을 베를린에서 일정 부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40만 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는 명료합니다. 전기차 시대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익을 개선하는 업체라는 점입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낮은 가치를 부여받는 가장 큰 이유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흐름에 맞춰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할수록 전체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그렇다고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딜레마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는 항속거리 500km대 4만 유로의 가성비, 그리고 2020년 신차 라인업에서 비롯되는 인테리어 기대감, 마지막으로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짧은 충전 시간 등을 무기로 전기차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신차 사이클에서 꾸준히 감소했던 영업이익률도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익 방향성과 동시에 밸류에이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도인데요. 2021년 만도의 주가 상승 여력을 높게 평가하는 투자 포인트는 크게 첫 번째로 전기차 고객사향 매출이 확대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에이다스 매출이 확대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비용 효율성이 상당 부분 향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네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다스는 주요 고객사들 차량에서 에이다스 탑재율이 향상되면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지금 현재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다스의 경우 자율주행으로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 성장과 고객사향 판매 증가가 동시에 예상되고 또 차세대 자동차가 성장하는 매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높은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 향상의 경우는 상반기 인력 구조나 설비를 구조 조정하면서 일시적인 비용 발생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된 비용 효과가 분기에 75억 규모에 이릅니다. 아울러 기존의 구조적인 단점이었던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점점 수익성이 높은 부품 위주로 사업을 효율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도의 네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도 시장 회복인데요. 만도의 인도양 매출 비중은 약 10% 선으로 이것도 큰 비중이지만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은 약 20%로 추정될 만큼 만도에게는 인도 시장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인도는 자동차 시장 성장, 에이다스 채택률 증가, 인도 내 동사 수주적 향상으로 만도에게는 특히나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순조롭지만 다만 인도 자동차 시장의 역성장이 만도에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인도 시장이 2020년 하반기 회복을 보이고 있고 21년에도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거나 혹은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이로 인한 만도의 저평가는 거두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세 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 유럽의 CO2 규제, 그리고 테슬라의 성장으로 전기차가 매우 핫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올 2021년에는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 그리고 테슬라가 촉발할 자율주행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주목해야 할 종목 세 가지, 테슬라, 현대차, 그리고 만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